네, 바이오와 이 IT, 반도체 계속 쌍수 겸장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또 반도체 IT 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성장성 높은 반도체 부품주 알아보도록 하겠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IT가 핫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많이 요청이 오실 텐데 네. 이제 팬덤층도 생기시고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다 주변 분들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주변 분들일 것 주변 같아요. 분들이. 네. 네. 자, 오늘 어떤 기업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왔고요. TSE라는 회사입니다. TSE. 네, TSE입니다. 아, 오늘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정경민 사장이 아까 TCK를 해주어가지고. 네네. 네, 오늘은 TSE. 네. 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프로보 카드, 그 웨이퍼의 정기 검사를 하는 프로보 카드,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 보드라고 해서 네. 제가 최근에 테크윅이라는 회사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테스트 핸들러에 쓰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그때 이제 그 인터페이스 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핸들러하고 테스터 사이에 연결해주는 어떤 그 판때기입니다. 기판인데요. 거기 위에 이제 소켓을 올려서 이제 그 나중에 패키징된 반도체를 거기서 전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 소켓. 요즘 그 IT 쪽에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던데 소켓. 네네. 소켓이 어떤 의미죠? 소켓은 그 예전에 그 조립 PC 해보셨죠? PC. 네네. PC 조립해보셨죠? DIY 이제 네네. 스스로 이제 할 때. 네네. 예전에 용산 가서 이제 많이 PC 해봤죠. 조립해보면 그렇죠. 뜯어보면 이제 그 메모리는 이렇게 일자로 해서 딱 꽂으면 되는데 카드처럼 자리가 됐고 이제 CPU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꽂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밑에 그 다이어. 네, 그렇죠. 핀이 다 있고 딸깍 꽂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보드 위에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최종 조립하고 나서 거기 꽂아서 이게 이제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최종 테스트하는 전기 테스트하는 이런 그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전파상에 전구 사러 가면은 예전에 요즘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전구 막 돌려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백열등이 있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올드한가? 아니 너무 비유가 적절해서. 그 소켓.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형태로 소켓.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그 패키징 밑에 굉장히 많은 채널이 붙잖아요. 네. I/O 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아하. 2011년도에 코스닥에 들어왔군요. 네네. 이번에 DDR5 공정 변화로 인해서 이 TSE가 또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메모리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저기 프로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이 주력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그 낸드 플래시 쪽을 하고 있고 D램은 사실 외산 장비의 판이 거든요. 네. 왜냐하면 D램이 좀 더 어렵습니다. 프로보 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신제품 아까 소켓 개발을 네네. 완료했다는데 어떤 성능의 제품인지 네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켓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네네. 네. 소켓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핀 타입이라 그럽니다. 핀. 예, 포고 핀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샤프 심처럼 누르면 이게 핀이 내려와서 딱 그 전기 그 단자에 딱 닿아서 전기가 흘러가고 이게 전기를 흘려보내서 돌아오는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고요. 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리콘 러버 타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한 건데 딱 누르면 저기 자료 나오네요. 네. 사진 보면 이게 이제 그 압력을 가하면 저기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그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리콘 러버 타입이고요. 그 네네. 구슬같이 생긴 게 솔더볼. 네네. 저기 도전체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게 꼭 눌러지면서 저게 이제 그 배열이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원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누르면 샤프심처럼 핀이 나와서 전기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네. 핀 타입이 보통 실리콘 러버보다 한 2~3배 비쌉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이런 표준화된 메모리에 적합하고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어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현미경 보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건데 사실 그러면 반도체 소자업체들 입장에서는 비메모리를 실리콘 러버를 하면 굉장히 비용이 세이브될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비메모리 쪽은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못 갔는데 뜬금없이 TSE라는 회사가 이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비메모리 시장을 뚫은 겁니다. 네.
이게 그 기존의 실리콘 러버하고도 또 다른 점이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전기 특성도 좋고 전파 특성도 좋고 한데 지금 회사에서 아주 간만에 한 몇 년 만에 제가 이 회사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10월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소켓의 엘튠이라는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나온 건데요. 네. 이게 회사 보도자료에서 한 200억 정도 신규 매출을 기대한다고 했었거든요. 200억. 네,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SoC 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스템 원칙.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리콘 러버 타입 같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추론. 네, 제가 추론하는 건데요. 네. 이 실리콘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이 고주파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고주파에 아무래도 핀 타입보다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5G가 고주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삼성 그 파운드리 통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이 공개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철 이사가 다뤄주셨어요. 그게 원칩으로 됐어요. 보통 이게 처음에 AP가 나오면 네. AP가 있고 베이스밴더 칩이라고 그러죠. 모뎀 칩이라고 그러죠. 그게 별개로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이게 실장 공간을 줄이고 비용 줄이기 위해서 원칩화 되는데 네. 그게 그 스냅드래곤 888이 원칩화된 5칩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네. 근데 뭐 재밌긴 하고 들어보면 네네. 좀 좋은데 주가를 보니까 이게 네네. 사실 좋은 기업이긴 해도 많이 올랐죠. 좀 올라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눈에 거슬려서 그거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은 기업을 쭉 아는 건 좋지만 그래도 실제 이제 약간 아까 우리 김용환 매니저처럼 현재가 매수.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주식이라는 게 네. 좋은 기업과 어떤 좋은 가격의 어떤 함수인데 제가 사실 그게 떠 있는 회사들 잘 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그런 차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차트를 많이 보시는 네네.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이 소켓이라는 이 산업 특성이 되게 재밌어요. 그 리노공업 같은 회사는 ISC 이제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ISC 같은 회사들이 되게 이익률이 높아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펄을 25 정도 받고 이익률이 30%. 엘튠. 엘튠이라는 게 그 TS에서 개발한 소켓의 어떤 네. 상품명이고요.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핀 타입 소켓을 하는 회사고 ISC는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을 하는 회사인데 예, 두 회사 모두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켓 사업이.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선의를 가져서 그렇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구매해서 구매하지 않고요. 제조 엔지니어들이 구매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소켓을 좀 싸게 사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수율 잡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괜히 비용 줄이려고 하다가 괜히 그 소켓 좀 싸게 싸보려고 하다가 이게 수율 떨어지면 그게 더 큰 손해거든요.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진입하기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면 소켓 업체는 외산업체가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 국내에서 외산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밀착해서 기간 동안. 바로바로 대응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엔지니어들이 한 땀 한 땀 제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작업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려운 화면이지만 그 네네. 볼도 보여주고 네네, 막 그렇죠. 눌러서 체크하는. 그렇죠. 특히나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현미경 보면서 한 땀 한 땀 이어줘야 되거든요. 네. 뭐 프로브 칩도 프로브 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작업이 많고 그러면 해외 기업을 쓴다 그러면 해외 엔지니어들 한국에 불러서 비행기 타고 와서 대응이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데 이 회사가 인터페이스 보드 하는 회사가 갑자기 소켓을 진입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오랜 검증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만큼 네. 올랐지만 이 소켓 회사의 어떤 멀티플이 녹아 있는데 이게 정당화 되냐 안 되냐라고 보면 저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겠네요. 한 번 더 뭔가 화려한 날이 올 수도 있는 주가가.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계열사들이 또 있다 그러는데 계열사 네. 실적 전망도 함께. 네네. 추가해 이 회사 주시겠어요? 사실 그 커버하는 애널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요. 네. 계열사 되게 많습니다. 계열사들이 되게 많은데, 복잡하구나. 네. 보통 이런 그 특히나 B2B 부품 소재 업체들은 네. 대부분 자기가 개발해서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좀 특이해요.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보드나 프로브 프로브 테스트 같은 거, 많다. 예. 네. 저런 것들을 계속 지분 투자를 해서 이런 기술들을 빨리 흡수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최근에 투자한 회사들만 해도 이 그 테스트 업체, GM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 테스트 업체거든요. 네. 테스나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그
어떤 프로브 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프로브 핀이 원래 이 로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재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재화해서 가격 코스트를 다운시켰고요. 타이거 일렉 같은 회사는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만드는데 필요한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장 회사고요. 네. 타이거 일렉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부진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 업황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장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는데 지금 사실 하락을 원하는 시장 타이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락 턴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상승 턴 같은 회사들은 상승 턴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어디까지 실적을 뽑을지 알 수 없어요. 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타이거 일렉도 주가가 누워 있네. 뭐 어차피 주가를 네네.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네. 타이거 일렉도 실적 좋아집니다.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자회사들 지금 계열사들 쭉 봤는데 결국에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이영수 대표가 주가 전망을 사실 하는 분은 아닌 건데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는 네네. 걸 좀 감안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총이 6,6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3분기 누적 이익이 420억입니다. 3분기 누적까지. 예. 3분기 누적만. 네. 그러면 올해 최소 연간으로 따져봐도 520억에서 560억 정도는 이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노공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해다는 회사. 리노공업 멀티플이 25배입니다. 25배나 죠. 네네, 25배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계열사들 합산 그 연결로 해서 1,000억 정도 이익을 낼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내년 실적을 땡겨서 1,000억을 버는데 리노공업이 25배인데 이 회사 한 15배 정도만 주자.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1조 5천억인데 너무 간 건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 네네. 하여튼 6,000억 지금 인데. 밸류에이션은 사실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예. 주가가 높진 않다. 조금 올라오긴 그러니까 최근에 했지만. 이제 그 어떤 급하게 오르면서 이건 이제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구조가 예전에 그 한 자릿수 이익 어떤 기록하던 회사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 이 회사 특이한 게 상장할 때 LED 사업으로 상장했거든요. LED 백라이트 유닛 있잖아요. TV 네. 백플레이트하고 그 LED 조명으로 상장했는데 어느새 사업 구조가 반도체로 바뀌어 있잖아요. 사업 수완이 좋은데. 네, 사업 수완이 좋고 굉장히 빨리 어떤 그 능수능란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회사가 구조가 바뀌었는데 옛날 멀티플이랑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지 마라. 네네, 맞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게 회사가 이런 회사들은 그 회사가 구조가 바뀌었는데 시장이 약간 어떤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시장은 이미 보고 있으니까 10배 땡긴 거예요. 네, 사실 어차피 저점에서.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 뜨거우니까. 네, 맞습니다. 소켓이라는 단어. 네. 이걸 좀 생각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소켓 전문 업체가 아니라 그냥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인데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비메모리를 뚫었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호환 줄이면 되네. 네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열심히 오늘 또 확 해주셨네.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IT의 핫한 아이템과 관련 기업을 또 오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TSE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